하대명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대명상 1072번째인데요. 이 시간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동화작용, 그럼 우리가 탄소 동화작용을 얼른 생각할 수 있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내뿜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들을 흡수해서, 더 구체적인 예로 달걀, 쌀밥, 빵, 보리, 시금치, 생선,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여러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동화작용하는 게, 동화작용이 뭐니까 모든 그 음식들이 결국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에너지를 만들고 나온 다음에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찌꺼기가 쉽게 말하면 대변, 소변, 그 다음에 세변, 소변, 방기, 하품, 재채기 이런 것으로 나오겠죠. 자세한 설명을 기계음으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살아있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막론하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끊임없이 수행한다. 식물은 태양의 열과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질소 등을 한 곳으로 모는 소위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열매를 만들어내고, 이화작용으로 수증기를 발산하고 산소를 뿜어낸다. 사람은 그 산소와 열매를 코와 입으로 흡수하여 에너지를 얻고, 호흡 중 동방귀 하품 등으로 이산화탄소, 질소, 칼륨 등으로 분해하여 먹은 것을 배설한다. 식물이 산소를 싫어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 배설물을 꺼려한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여 오줌이나 똥을 그곳에서 처리한다. 모임이나 회의나 수업 중이거나 또는 성당 교회에서 예배 중 소변이나 대변이 급하면 경건 진정 등의 분위기가 다소 흐트러질 망정 화장실에 가야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하품이나 방귀 등은 일어섬 없이 제자리에서 해결한다. 하품을 할 때는 입을 벌린 채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메스꺼움이 여간 불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으로 맡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냄새가 독하게 퍼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품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어서 그런 것을 애교로 넘긴다. 그렇지만 방귀는 애교적이지도 못하고 분위기를 심하게 흐트러지게 궁둥이나 항문 등에 신경을 쏟으며 참아야 한다. 참고 참다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소리 없는 시들 방귀를 뀌게 된다. 방귀를 참으면 병이 된다지만 그렇다고 뿜뿜 낄 수 없기에 시들 방귀를 뀌게 되는 때가 있다. 이때는 소리가 없는 대신 냄새가 만만치 않아 부근 사람들이 코를 싸맨다. 세뇌상 모임에서는 의심을 받을 뿐 창피를 들키지 않고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다. 시들 방귀는 둘만 있으면 명백한데 셋이 있으면 그 범인은 우리무중이다. 1982년 4월 어느 일요일 그들 셋은 학교 숙직실에 있었다. 김병근 수학 선생님, 정규 체육 선생님, 교사 조이태 셋은 숙직실에 웅크리고 있었다. 청명이 지나 하늘이 맑고 햇볕은 따사로웠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우리를 실내에서 웅크리게 하였다. 선운사에 동백꽃이 한창이고 벚꽃도 활짝 피고 여기저기 노란 빨간 물긋 붉긋한데 이날은 왠지 몹시 추웠다. 시골 학교의 일요일 뭔가
사람을 불만한 마땅한 것이 없었다. 고작 숙직실에 모여 바둑 장기 그런 것이었다. 내가 숙직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자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던 김수학이 놀란 듯 내려앉았고 발을 길게 뻗고 누웠던 정재욱도 일어나 바로 앉았다. 이날은 바둑이나 장기가 내키지 아니하여 점심 내기로 탁구나 하자고 벼르고 있는데 좀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 문득 조용해지며 대화가 끊기고 머쓱한 침묵이 한참 흘렀다. 아까부터 꾹 참았던 방귀 나오려는 방귀를 뿡하고 낄 수 없어 학문의 에너지를 집중하여 시들 방귀를 뀌었다. 소리는 모기 웃음소리만큼 미약하였으나 그 냄새는 운대하여 방 안에 가득하였다. 정재욱 너지? 김수학이 코를 11자로 쥐고 다른 손으로는 입을 막으며 고개를 돌린다. 지가 뀌고는 뒤지어 쓰우기는 하며 정재욱이 김수학에 되받게 한다. 무시 냄새. 아유 냄새가 김수학 넌데 너 고맹맹이냐? 구린내가 진한 것이 돼지고기가 분명한데 실상 방귀를 뀐 나는 무도 돼지고기도 먹은 일이 없는데 사라진 냄새로 너냐 나냐 하며 시비를 뒤바퀴를 이어간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방귀를 낄 수 없듯이 가만히 시들 방귀를 뀌었더니 사태가 험악해졌다. 나는 그때 37살 정재욱, 김수학은 25, 26 되는 초임 교사였다. 그들은 나를 선배 교사로 받드는데 방귀를 차마 소리내어 낄 수 없었다. 그래서 시들 방귀를 뀌었는데 사태가 심각해졌다. 0데시벨 트브가 110데시벨로 커져버렸다. 방귀는 내가 뀌었다고 말해도 굳이 듣지 않고 연속 너다 나다를 반복하며 입씨름을 하였다. 정재욱 저놈 어제 안주만 먹어대더니 술은 안 마시고 단무지만 퍼먹어대더라. 정말로 방귀는 내가 뀌었다고 여러 번 강조해도 둘은 냄새 시비로 다툼을 이어갔다. 목소리가 커가고 다른 일까지 끄집어내며 사태가 번져가는 것을 끊고자 탁구 계획을 그만두고 셋은 헤어졌다. 이튿날 월요일 교무실 저만치에서 정방구 김방구하며 어제의 여운을 이어갔다. 나는 김수학을 가만히 불러 어제 방귀는 나라고 다시 말해줘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하였다. 방귀 임자는 나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때 김수학은 김병근 선생님, 정재욱은 정규 선생님, 조수학은 나조이 팀을 밝힌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된장국 멸치 콩자반 쌀밥을 먹었는데 냄새가 왜 그리 혼란할던가. 자문해본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일이 문득 생각나 자다가도 웃음이 나온다. 문서의 끝입니다. 지금까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 사람은 동화작용을 하고 나서 이화작용으로 대변, 소변은 그 화장실에서 우리가 다 처리하죠. 그러나 하품이나 방귀 같은 것은 화장실에서 처리할 수 없어서 은근히 숨어있는 그런 속에서 방귀나 하품을 한기를 끼든지 하품하야 되는데 벽에 둘이 있으면 방귀 끼는 것은 임자가 누군지 알지만 3명이 있으면 누가 낀지 정말 알아내기 없죠. 그러나 배가 방귀 우리가 낄 때 보면은
특히 수술실에서는 방귀가 나오면 정말로 고마운이라고 그러죠. 정말로 기다려지는 방귀도 있죠. 그런데 냄새나는 그 방귀를 함부로 낄 수가 없어서 시들방구를 끼는데 그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진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으셨습니다. 본 전체 내용은 동화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이화작용을 하는 대변, 소변, 방귀, 하품, 재채기 등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 지금 끝부분에 방귀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기계음이나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은 분은 글씨가 자막 처리됐으니까 한번 글자를 눈으로 읽으면서 만나보시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지금 하던 영상 1072번째 시간이었습니다.